네, 안녕하십니까. 성공취업 엑스파일 여러분, 정광식입니다. 오늘은 여행업계 1위 하나투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네, 이제는 복잡한 마음이 들 고러한 이제 6월, 5월 이 정도가 됐습니다. 정말 깝깝한 마음에 어디론가 좀 떠나보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네, 정말 그럴 때마다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대리만족을 해서 우리 하나투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투어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중에 물론 직무마다 좀 여러 가지 좀 다르긴 합니다. 네, 일반적인 형태로 해서 총 4개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우리가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선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죠. 바로 이제 그 회사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인재상입니다. 좀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그냥 비전, 비전 뭐네? 여기 앞에 화면에 보이듯이 비전이 문화관광 유통그룹 타겟 넘버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그 밑에 있는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한 번씩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그 안에 있는 숨은 뜻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거니까요. 자, 우리 하나투어 업계 1위예요. 모두투어라든지 노란풍선이라든지 여행업계를 조금 희망하시는 분들은 여러 업체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고 싶은 여행업체가 바로 하나투어일 텐데요. 저도 하나투어를 좀 이용해 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의 여행 컨텐츠라든지 정말 많아요. 정말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작은 연봉 때문에 좀 고민하고 계시거나 혹은 지금 이 시즌에 면접 다 보고 서류 이것저것 탈락해서 힘들어하는 그 시점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포기할 시간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6월 말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쓸 수 있는 최대한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기업들은 다 쓰시고 설령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상반기에 워밍업이 되니까요. 하반기에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가 뭐죠? 여행업계 트렌드? 자, 바로 욜로죠. 젊은 층들이 본인의 어떤 미래보다는 현재 만족하기 위해서 지금 만족, 가치, 작은 가치 그런 것들을 원하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업계가 본인들의 만족을 위해서 정말 커져가고 있긴 하거든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혹은 뭔가 새로 리뉴얼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여행을 정말 많이 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모바일로 여행을 정말 결제하는 그런 수단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한 5배,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즉석해서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여행을 가려고 하는 혹은 예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가 있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게, 이 테이블에서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에요. 자, 본인의 강점을 강하게 부각하여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직무마다 혹은 연도마다 조금씩 그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혹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항목들을 좀 가져와 봤으니까 저건 내가 하려고 하는 직무하고 좀 다르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투어만 쓸 것도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투어나 노란풍선이라든지 다양한 여러분들이 여행업계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쓰게 될 텐데요. 자, 그 중에서도 강점에 대한 것들은 꼭 좀 다 들어갈 거예요. 어디든 들어갈 거니까요.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강점이에요. 자, 여러분들 강점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쓸 건가요? 우선 하나투어 기준으로 좀 볼게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하나투어니까요. 하나투어 강점이에요. 어떤 거 쓸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축구, 농구 이런 거 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또 알 때 되겠습니다. 정말 직업도로 듣는 내용이지만 직무에 맞춰서 강점을 어필해 주셔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직무 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직무 맞추겠다니까요. 하는데 컨설팅을 제가 좀 계속 해보면 많은 학생들이 직무를 넣는다고 넣었는데 안 넣어져요.
뭐 쭉 1번부터 4번, 5번까지 항목들을 보게 되면은 정작 직무에 넣었던 것들은 한 항목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들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여기서 잘 좀 나에 대해서 어필해서 들어가고 싶겠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자는 거죠. 직무에 대한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어떤 경험? 관련 경험이에요. 자, 여기서 경험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제가 호텔관광경영학과 나왔고 홍경영학과 나왔고 이런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점입니다. 경험도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들었던 수업에서의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외의 수업, 교양 수업도 가능해요. 다만 내가 이 직무에 하는데 만약 예를 들면 영업 관리를 지원을 해요. 일반적으로 여행업계는 영업관리직이 정말 많이 뽑으니까요. 내가 여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야 돼 뭐가 돼야 필요할까?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야. 이거 정말 필요하겠죠. 그러면 다른 팀에서 혹은 다른 수업에서 들으면서 팀 프로젝트를 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전혀 관련 없는 어떤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 친구들과의 어떤 얘기를 잘 끌어내거나 혹은 소통을 잘해서 문제를 어떻게 좀 잘 해결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어학연수 정말 많이 가죠. 해외로 정말 많이 답니다. 중국부터 해서 유럽까지도 많이 다녀오는데 거기에서 정말 다들 한 번씩은 여행을 가게 되죠. 그렇죠? 정말 거기에서 본인들이 특별한 경험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 번씩은 경험해봤던 그런 사건이나 사례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행을 가서 했던 해외여행을 가서 했던 그런 경험들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말 특별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나중에 정말 쓸 게 없으면 써보시고 그 전까지는 다른 사례를 우선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단적인 좀 예를 들자면 그런 사례는 남학생들이 군대 갔다 왔던 경험 쓰는 거고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행회사예요, 영업관리예요, 나는 해외여행 갔다 와봤어요, 어학연수 갔다 와봤어요. 그러면 뭘부터 쓸까요? 똑같은 사례 쓸 수밖에 없겠죠. 여행 갔다 왔던 그런 경험들. 본인 가서 지갑 잊어버리고, 그렇죠? 또 지갑도 좀 소매치기 당하고 대부분 다 이런 경험들이거든요. 혹은 돈을 통째로 다 잊어버려서 그 작은 남은 금액만 가지고 어떻게 여행을 했다. 대부분 다 이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사례라고 한다면 지금 그 사례 쓰려고 했다고 한다면 2차적으로 좀 한번 놔두시고 다른 사례를 우선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례를 써야 될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직무 수행에 필요해서 능력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고요. 직접적인 기술도 가능해요. 그렇죠? 혹은 기본적인 내가 예의에 대한 어떤 역량들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은 커뮤니케이션 말고요. 기술 역량 말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쓸 수 있으면 써보세요. 정말 특별한 사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사례인지는 좀 이제 그걸 좀 리뉴얼 해야 되긴 하겠죠. 조직에 대해서 어떤 적응성 혹은 그 안에서의 충실하게 했던 그런 경험들, 협업했던 거, 내가 뭔가를 열정적으로 해서 도전해서 뭔가를 이루어졌던 그런 성과적인 측면. 자기소개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과업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걸 보는 게 맞잖아요. 대부분 자기소개서 그런 역량들을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갔고 문제를 풀어나갔는지 그거를 보려고 하는데 자,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또 열정이잖아요. 열정에서 필요한 게 성과예요, 성과.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뭔가 사회적 가치를 풍요롭게 여행을 많이 다니게 하고 국민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돈을 벌어야 되는 곳이에요. 특히나 직무적으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영업관리나 마케팅 직무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성과적인 측면, 숫자적인 측면은 꼭 좀 강요해 주셔야겠죠. 자, 선생님 저 숫자 없어요. 왜 없어요? 팀 프로젝트 했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5명이든 6명이든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최고의 우수상, 최우수상은 받지는 않았더라도 몇 등 안에 한 4등 안에 들었다. 혹은 10팀 중에 5등 했다. 이렇게는 성과적인 측면을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놓치지 마세요. 수치화한다라는 것은 나의 손을 떠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이 평가자,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읽어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감정적으로 무언 많은 것들을 이 안에 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거나 혹은 막 감동받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작가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문서인 이 자기소개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글에 대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숫자화해서 넘어가게 해서 그쪽에서 보게 해준다면 훨씬 지금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내용보다는 더 객관적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강점에서 끝나면 아니죠. 그러면 내가 이 강점이 이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제가 계속 사례를 똑같은 걸 들게요. 단순히 팀 프로젝트를 했어요. 대학생들이니까 대부분 한 번쯤은 했으니까요. 팀 프로젝트에서 5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율을 잘했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조율을 잘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행을 가게 되거나 하다못해 가이드를 하게 된다면 그 여행 왔던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잘 조율을 하거나 상품을 좀 더 구매할 수 있게 하거나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구매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다.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어떤 설득력이 있습니다라는 부분하고 연결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겠죠. 자, 그래서 회사적으로 어떤 도움이 이익을 줄 수 있는지도 강점하고 한번 연결해 보시는 그 꼭지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좀 그게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직무에서 어떤 도움이 된다. 꼭 성과적인 측면이 아니긴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불만사항을 제가 잘 받아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죠. 제가 지금 사례로 드렸던 것들은 쓰지 마세요. 예를 들면 뭐 팀 프로젝트에서 뭐 5명 요거 혹은 뭐 민원에서 어떻게 그냥 잘 처리했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민원 처리를 가지고 오셔야 얘가 사례가 되지 단순히 제가 지금 요 사례 들었던 그냥 뭉뚱그려서 했던 요 사례는 아 맞아 그거 라고 할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자, 성격의 단점과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기재하세요 라고 했어요. 야, 장점은 아까 정말 크게 얘기하라고 하더니 이번엔 단점을 얘기하래요.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정말 다 보고 싶은 건가 봐요. 단점을 쓰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단점을 쓰시겠어요? 첫 번째, 자, 부족한 점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영업 관리적인 측면, 직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영업 관리예요. 사람을 대하거나 혹은 지점을 좀 관리해야 돼요. 지점에서 오는 민원 처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욱해요. 그러면 이게 될까요? 자, 이런 욱하거나 이런 성향들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것들, 이러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려놔 주시고요. 쓰지 말고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용인이 될 만한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장점인데 단점, 이게 아니에요. 그건 옛날 세대 몇 년 전 얘기예요. 명확하게 단점이어야 됩니다. 그게 더 솔직하게 전달이 될 수 있어요. 명확하게 단점인데 너무 치명적이지 않는 단점. 선생님,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고민을 질문해야겠죠. 자, 치명적이지 않은 단점이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욱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단어를 조금 더 긍정적인 단어로 좀 바꿔볼게요. 욱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든지 좀 좋겠죠. 훨씬 부드러워졌죠.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로 바꿔주시거나 혹은 내가 이게 단점인데 내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저와 비슷한 컨설턴트 선생님들에게 검증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검증을 받아서 선생님 제가 이 사례를 좀 써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여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야 이건 쓰면 돼, 이건 쓰면 안 돼, 뭐 이렇게 명확하게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네, 그 사람은 제3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봐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가능하고 극복하고 있는 나에 대한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그런 단점이어야 된다는 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직무 수행에 치명적인 약점은 안 된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자기 관리를 통해서 약점을 극복해 나가는 강한 의지가 좀 드러나야겠죠. 단순히 뭐 메모를 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메모를 통해서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좀 뭐 어떻게 좀 더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측면에서는 마지막에 한두 줄 정도 꼭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죠.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읽었어요. 처음부터 읽고 난 다음에 끝까지 읽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항목입니다. 세 번째 항목이에요.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인데 하나투어에 입사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기재하세요. 보이시죠?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5월 말이나 6월 초쯤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4학년 1학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4학년 2학기도 상관이 없어요. 지원을 해야죠. 아, 하나투어에서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했는지 물어보네? 이거를 자기소개서를 안 써봤으면 모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써봤어요. 어쨌든 썼어요. 뭐 탈락하든 뭐 어쨌든 일단은 6월까지 나는 마라톤 완주하겠어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족족 다 썼어요. 직무에 맞으면 다 씁니다. 쓰게 되면 하나투어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노력했냐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런 비슷한 항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이런 항목들을 물어봤을 때 아, 그러면 나는 다음 학기 때 만약에 하나투어에 또 지원을 할 거야. 강한 의지가 있어. 혹은 분명히 이러한 사례는 다른 데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분명히 이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또 좋은 점이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상반기에 지금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뭘 더 보충해야 되는지 그게 2달에서 3달, 바로 방학이 오거든요. 이 방학 동안에 그걸 보충하시는 거예요. 무작정 토익이라든지 혹은 뭐 요즘엔 토익도 잘 안 올리죠. 뭐 토익 스피킹을 이렇게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상반기에 지원해봤는데 여기서 역량적인 측면, 역량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게 좀 부족했다. 혹은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런 게 좀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방학 동안에 그거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지난 상반기에 도전했는데 하반기에는 이런 점이 달라졌어요. 저는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도 준비해봤습니다. 라고 한다면 면접관의 마음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왜?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는 친구들 별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꼭 좀 유념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항목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볼게요. 자, 우선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에서 어떤 역량이 중요한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어떤 역량이 중요한지는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에서 뽑을 수가 있어요. 한 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공했다고 한다면 유추가 가능해요. 근데 거기에서 유추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분석력이에요. 분석 이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분석해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추가적인 생각을 계속 하셔야죠. 이게 직무에서의 어떤 역할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지 혹은 전문적으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직무와 어떤 연관이 밀접하게 관련을 이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걸 또 통해서 어떤 목표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 선택한 이유를 기술해 줘야겠죠. 아,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분석력이 있어요. 분석력이 해봤는데 과거에 학교에서 경험이 생각해봤더니 크게 없어. 그런데 마케팅 수업에서 혹은 뭐 통계 수업에서 뭐 예제를 하나 이렇게 한 적이 있어.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꼭 큰 거여야 되는 거 아닙니다. 교과서 이렇게 나왔던 문제집 안에서라든지 혹은 그 실습했던 것들도 예제를 했던 것들도 나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혹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라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수업에서 어떤 거 쓰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책 페이지에서 한 95페이지에 나왔던 그 예시 문제 정말 고민했는데 즐거워했던 문제인데 어떻게 풀었었는지 그런 걸 풀면서 뭘 느꼈는지 이런 거 내용 쓰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단순히 뭐 방법론적인 어떤 과목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서 끝났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내용들. 하다못해 제일 좋은 거는 수업에서 같이 했던 뭐 발표라든지 이런 것도 좋기도 하겠지만 같이 한 적이 없어. 그럼 안 쓸 거야? 하나도 안 갈 거예요? 다른 여행사 안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업에서 들었던 그 페이지에서 나왔던 예시 문제도 괜찮으니까 그거를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직무를 위해서 갖춘 역량과 직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예시를 풀었으면은 제가 요거를 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투에서 뭔가를 분석하거나 혹은 뭐 지역적으로 분석하거나
뭐 아웃바운드 이제 해외로 나가시는 그런 분들을 분석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좀 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어필해 주면 좋겠죠. 왜? 솔직히 말해서 사례가 좀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사례가 명확하게 뭐 인턴 경험을 했어요. 혹은 여행사에서 뭔가를 같이 업무를 해봤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썼을 때는 아하, 얘가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이렇게 도움이 되겠네라는 것들은 인사 담당자들이나 혹은 평가자들은 알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게 조금이라도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 뒤에 이게 어떻게 쓸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어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역량이나 자질, 직무 지원 동기를 소개로 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제시하는 거. 이게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자, 크게 문항이 많지는 않아요. 하나투어에 보면은 보통 4개에서 뭐 5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씩은 어떤 회사든지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자기소개서를 많이 다 보는 기업에서는 이 첫 두 줄이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밑에 안 읽어보고 싶거든. 저도 안 읽고 싶고요. 솔직히 말해서. 컨설턴트 입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취업 준비생들의 어떤 문항들을 계속 끝까지 꾹 참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읽어야 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읽어주질 않겠죠. 그러니까 두 줄에서 임팩트 있게 싹 끌어주셔야 됩니다. 꼭 두 가지씩은 강조해도 더 강조해도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에 대한 경험, 구체적인 경험, 꼭 어떤 인턴 경험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예제를 풀었던 거라든지 혹은 팀 프로젝트 했던 그런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경험에서는 뭐 자격증을 준비했던 과정이라든지 혹은 공모전이라든지 대외 활동에서 했던 그런 경험들, 제가 말씀드렸던 전공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 그리고 지원 분야나 회사의 업종과 관련된 인턴 아르바이트 가능하겠죠? 어떤 아르바이트? 선생님 근데 저는 여행사인데 마트에서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안 돼요? 되죠.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뭐 GS25시나 혹은 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프로모션 했던 것들도 괜찮고요. 혹은 그날 매출을 좀 어떻게 좀 올리기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거나 건의를 했거나 이런 부분들 꼭 좀 써주세요. 그런 부분 아니면 제발 다른 엉뚱한 거 쓰지 마세요. 자, 지원 동기와 간략히 기재하시고 희망 직무에서의 입사를 위해 노력으로 얻은 성과를 얘기해 주시는 거, 그리고 성과를 얻기까지 노력했던 과정, 뭐 기간이라든지 한 2달 동안 8시간 동안 밤새 몇 시간 동안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 꼭 같이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입사 후에 어떤 직원이 될 것인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를 반영해야 돼요. 기업 분석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전제입니다. 기업 분석. 그러니까 하나투어에 대한 홈페이지는 샅샅이 뒤져야 되는 것도 맞겠고요. 소위 말씀드려서 저도 이제 이거를 준비할 때 많이 준비하는데 주로 이제 포털 사이트는 싹 다 뒤집니다. 잡코리아, 사람인, 뭐 인크루트, 에듀스, 잡플래닛 기본적으로 얘는 다 뒤지고요. 뉴스 기사 뒤지고요. 그다음에 뭐 증권사 정보들도 다 같이 정보를 취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주변의 지인, 뭐 혹은 이제 관련된 뭐 인사 담당자라든지 업계에 계신 분들도 같이 얘기를 들어서 종합을 해요. 하다못해 저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들어가서 계약을 하잖아요. 1년에 다니면 최소한 3천에서 4천 정도의 계약서를 지금 체결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필하는 건데 그 계약서 이거 가지고 계약서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도 신중해야겠죠. 자, 4번 항목입니다. 지원하신 직무에 있어 본인만의 차별화된 특성, 자, 차별화된 특성 혹은 특별히 강조하는 전문성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차별화된 특성이라고 얘기하면은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직무에서의 차별화된 특성이에요. 성과라든지 혹은 뭔가를 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걸 또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1번 항목에서 장점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장점에 대해서.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직무적인 강점을 어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물어봐요. 그럼 또 얘기해야 되나요? 네. 한 가지 자기소개서를 쭉 읽고 나면 느낌이라는 것밖에 안 남아요. 느낌. 어떤 사례가 막 기억에 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직무적으로 계속 얘기한다면 직무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미지를 남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나의 특성, 여기서 차별화된 특성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직무적인 강점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물어보죠. 강조하는 전문성이 있다면 기재해 주세요. 특별히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 전문성. 이게 지금 방학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목표도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령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써야 돼요. 하다못해 면접 가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써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서는 뭘 좀 강조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서의 직무의 역량을 여러분 뽑아 주셔야 돼요. 역량, 어떤 역량?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 그 안에서 연결할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치화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는 최고가 당연히 수치화해야 된다는 거. 성과적인 측면을 나타내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지원자가 과거 사례를 통해 지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역량과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평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일반적인 대학생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 직무, 뭐 IT 직무 여러 가지 직무 있긴 하겠지만 오늘 코드는 조금 영업이나 마케팅 쪽의 직무를 맞췄으니까요. 그쪽에서 조금 직무적으로 역량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거. 당연히 뭐 분석력, 대인관계, 또 뭐 있어요? 소통 능력. 또한 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진상송림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뭐 하다못해 강한 민원성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런 사례는 한 번쯤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한번 쥐어 짜보시면은 비슷한 사례 나올 거예요. 그런 거 여기 내가 어떻게 대처했습니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쓰는데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만의 사례가 여기에서부터는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뒤에부터는 노코멘트 할게요. 뭐 뒤에서 제가 다 만들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거 보는 분들이 다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요. 자, 본인의 성취 경험과 그 과정에서 축적된 역량이 지원 직무 수행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렸죠. 민원을 처리했어요. 민원을 맡아서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떤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겠죠. 이거는 꼭 좀 필요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꼭 강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직 안에서의 경험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필연적이니까요. 마지막 5번. 자, 서비스 기업에서 가장 어려운 고객은 어떤 유형이며 본인이 직원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당 유형을 고객을 응대하겠는지 기재하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5번에 나와 버렸어요. 그만큼 이쪽은 사람을 대하는 업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은 꼭 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대상이 누구였고 그 대상이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만족을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 만족이 내가 영업 하나투어에 들어와서 영업 마케팅을 하거나 영업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는 꼭 좀 유념해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투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 알겠지만 조금 더 고생하시고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